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1위 후보의 공천을 무효한 건데요. 민주당 전남 지역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이 막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비대위는 재심 청구된 강진군수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다른 후보의 자격 문제를 놓고 경론 끝에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무공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심에 대한 내용들은 인용을 하고 대신에 강진군수는 무공천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대위 결정에 대해 2차 결선에 나섰던 강진원, 이승옥 후보 모두 당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여수, 장흥, 담양, 완도 지역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별도 논의가 없어서 후보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원칙 없는 경선 규칙에다 곳곳에서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파행을 빚은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 과정. 후보 등록 하루 전 막판 무공천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공천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KBS가 보도한 보성지역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서 보성 민주당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보성지역 민주당 당원들은 어제 민주당 도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도당 위원장이자 지역위원장 김성남 의원의 보성사무소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성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당원들의 얘기를 듣고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431명을 뽑는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등은 첫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장현주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와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등도 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상당수는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여러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잇따라 따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A복지재단이 한평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평군립요양원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해 요양급여 7,7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2019년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요양급여를 더 받으려고 퇴사하거나 해외 출국한 직원까지 일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요양봉사를 근무한 것처럼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무 시간을 속인 임직원 중에는 A재단의 대표이자 요양원장을 비롯해 딸, 동생 등의 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딸이랑 이사장님이 자꾸 해외 일본이나 제주도나 외국을 방문하신 그 기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해외에 가 있었는데 네, 출근부에 다 사인을 한 거죠. 업무정지 70일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재단 대표와 부원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A재단의 군립요양원 위탁계약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한평군은 부정수급을 한 A재단을 위탁운영기관으로 또 선정했습니다. 재공고까지 거쳤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차 공고로 전국계까지 확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만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A재단은 이후에도 한평군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사업을 또 따냅니다. 지난 3월 경쟁법인 2곳을 제치고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위탁 사업자로 다시 뽑힌 겁니다. 당시 위탁 공고에는 시설장이 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군 해당 부서는 A재단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결격 사유에 형사처벌 전력을 명시해 놓고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 중 20점 비중인 공신력 항목의 경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0점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A법인은 지원한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18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처리가 완결되어서 현재 무리 없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재단은 전 대표의 사망으로 부인인 현 대표가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착오 등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부정수급 처벌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장애인복지팀은 위탁 운영 지원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거리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 사랑의 밥차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현장을 민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닭볶음과 무나물, 콩나물 무침에 미역국까지 반찬을 푸고 담고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준비한 도시락은 모두 400인분입니다. 자, 오늘 사랑의 밥차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점심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동네 공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원은 도시락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지 2년 만입니다. 도시락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노인시설도 문을 닫고 집안에서 지내왔던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습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모처럼 나니까 사람들 많은 게 좋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지금은 배식 현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잖아요.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점심을 드시고 또 활기찬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광주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식판에 배식하고 현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하늘빛이 어두운데요. 아침 기온 광주가 17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할 텐데요.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니까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27도, 한평 2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7도, 여수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진도의 낮 최고 기온 23도, 완도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될 텐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다시 11도까지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발표회를 엽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오늘 오후 조사위 서울사무소에서 정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김군으로 알려진 인물의 구체적인 행방과 계엄군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새로운 진술 등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모두 2,77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291명, 전남 1,486명으로 전날보다 7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가 11명, 전남이 19명이고 사망자도 각각 2명씩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의 시군에서 24시간 동안 운영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은 전남도 상담센터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부터 운영된 전남도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3개월 동안 모두 38만 7천여 건의 전화 상담을 했고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 이송 등 재택치료 통합 관리 서비스 운영이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